다시 우리 먹먹했던 가슴 다시 또 분노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 감동과 분노 사이를 오가기 굉장히 힘든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냉탕 온탕 오게. 그러니까 이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이 악랄한 얘기를 하려니까. 제 불찰입니다. 네. 예, 좀 이제 그런데 예, 이번 얘기는 50대 여성의 얘기고요. 뭐 지난 6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불륜 관계에 내연남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물론 이제 그 결혼을 한 여성이고요. 그러니까 기혼녀죠. 자, 그런데 내연남과 네. 그 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본인을 이제 그 이혼녀로 위장을 합니다. 아하. 그래 그걸 위해서 공문서까지 위조를 다 해요. 아이고.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게 요즘은 양식이 다 돌아다니니까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네. 그걸 위조를 해서 네. 자신의 이제 내연남에게 보내고 하하. 그러면서 당신 부인에게도 보여줘라. 아이고. 왜 그녀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연남과 네. 또 내연남의 부인에게 네. 이혼녀로 보이고 싶어 했을까? 아하. 짠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런 공문서를 위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네. 그 구청에서 멀쩡한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양식을 가져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스캔이라든지 편집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쪽 같겠죠. 이렇게 네. 정교하게 위조한 거기 때문에 다른 네. 사람에게 딱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이게 위조된 걸 몰랐구나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 위조는 정말로 저희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걸 위조했는데 그걸 내연남한테 이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걸 위조해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럼 내연남한테. 일단 이제 컴퓨터로 가족관계증명서랑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를 했어요. 네. 위조한 내용은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는 다 아시다시피 가족의 본인을 위주로 해서 현재 있는 가족이 나오잖아요. 아하. 근데 남편이 없게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족, 자기 위에 부모님만 있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남편이 없다는 내용이죠. 아하.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는 예전 혼인 이력들이 나오는데 전 남편이 나오지만 현재 이혼한 상태로 만든 거예요. 아. 사실 이 여성은 현재 혼인 중이지만 아하. 마치 그 서류만 봤을 때에는 이 여성이 혼인관계를 정리한 것처럼 만들어요. 아하. 그걸 만든 다음에 그것을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네. 그럼 휴대폰에 그 위조한 서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내연남에게 보내요. 아. 보내면서 아내에게 이 서류를 보여줘라 이렇게 메신저로 전송을 한 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여성의 목적은 내가 지금 이혼한 사실을 당신의 아내에게 알리라는 것이잖아요. 아하. 그렇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네. 나 이제 네. 당신과 사귀고 있는 내가 이혼을 했으니까 당신도 어서 이혼을 해라. 아. 라거나 네. 아니면 이 내연남도 이 여성과 새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내연남의 현재 부인이 이혼을 안 해주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봐라.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는 아하. 준비를 다 마쳤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은 뭐 예를 들면 이 내연녀의 입장에서 버티지 네. 말고 이혼해달라라든지 아무튼 이 내연남의 가족관계를 네.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아하. 목적으로 보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위조까지는 할 수 있다 쳐요. 그리고 전송까지는 할 수 있다 쳐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그걸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철석같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모릅니다. 서류를 봐도 이게 정교하게 위조하면 진짜인 줄 아는데 그래요?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 아무래도 그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연남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거 이혼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만약에 서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아하. 우리 허위로 위조한 걸 보여주자 이렇게 했으면 알겠지만 공모하지 않은 이상 남자가 알기는 어렵겠죠. 아하. 그러면 김동철 교수님, 이게 그러면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인 그 근본적인 배경은 뭘까요? 질투입니까? 뭡니까 이게? 일단은 본인의 남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정말 그 새로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주변의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스스로의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계획을 했고 네. 실행을 했지만 네. 주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압박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현실 타개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네. 본인에 대한 생각만 그냥 구축을 해서 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요, 이런 범죄 행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이 위조한 사실이 뭐 다 적발되잖아요. 결국은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고요. 네.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공문서 어려워요. 위조는 네. 이제 혼인관계증명서 또 가족관계증명서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문서잖아요. 네. 공문서는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더 형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것을 찍어서 그 해당 남성에게 보냈잖아요. 네. 남성이 또 자신의 아내에게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것을 행사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범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네네. 그래서 징역 4개월에 네.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요. 네. 다만 공문서 위조보다는 그러니까 형량이 좀 낮은 이유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재범 가능성이 희박해요. 사실 이 여성이 이것을 무슨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남성과 아까 김동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고 싶고 이 아내에게 보여주게 하고 싶었기 네.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들어서 형량은 좀 낮게 선고가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은 이제 평소에 이혼 관련 이제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제 소송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헤어지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기발하다고 할까요? 뭐 이상한 수법 같은 거 많이 동원돼요. 지금 이런 판례들 왜냐하면 보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 한번 이혼 소송하면 1년에서 뭐 길면 3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정말로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또 이 남자도 또 부인과 이혼시키려면 굉장히 그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니까 아하. 이런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요, 이런 꼼수를 부리더라도 이런 범죄 행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반드시 탄로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